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10월 11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중국 해상운임 급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이미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기술적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이야 체감하는 경제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죠. 2023년에 경기 침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준의 물가 상승이 된 상태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고, 그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금리 인상을 거듭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키이우 미사일 공격,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 등 본질적인 세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듯 보인다는 점은 다행이긴 하네요.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말이에요. 만화나 영화 같은 곳에서 해치웠나? 라고 대사를 하면, 또는 괴물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기로 확인하려 툭툭 건드리면 100%에 가깝게 죽지 않고 일어나서 달려들듯이 괜히 확신하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뭐 이래나 저래나 경기 침체에 관한 언급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또 예의주시해야 할 지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예요. SCFI는 이름에 써있듯 중국 상해 수출 컨테이너 운송시장에서 집계되는 15개 항로의 운임 가격인데요. 운임이라는 것은 실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교통편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돈을 말하죠. 즉, 배로 물건을 컨테이너에 담아 실어 나르는데 지불하는 가격이 여기서 말하는 컨테이너 운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SCFI는 특히나 운임을 받고 단기간 내에 상품을 얼른 선적해서 출발하는 스폿 운임을 집계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 시점에 있는 운임 가격을 미리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출발할 것에 대해서 지불한 운임이 집계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빠르게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런 가격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원하거나 원할 것으로 보이면 엄청난 양으로 컨테이너선을 계약해서 해당 국가, 기업에서 물건을 수입해야겠죠. 그렇다면 한 국가 또는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닐 테니 많은 곳에서 컨테이너선 계약을 원할 테고, 이렇게 수요가 오르면 컨테이너선을 계약하려고 운임 가격을 높게 부르게 됩니다. 남들보다 비싸게 불러야 얼른 계약해 줄 테니까요. 운임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 같다면, 즉 수요가 떨어질 것 같거나 떨어지고 있다면 컨테이너선 계약이 줄어들겠죠. 그럼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운임 가격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 SCFI를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겠어요? 오늘날 국제시장에서 중국은 많은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수출을 위해 컨테이너선이 나가는데 운임 가격이 오른다는 건 세계가 많은 상품을 생산해서 수입하길 원한다는 것이니 경제가 좋다는 것이고, 반대로 떨어지면 세계가 많이 수입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볼 수 있어요. 즉, 국제경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지수 중 하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9월 30일 기준 1922.25포인트를 기록해 코로나 대유행이 절정이었던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2000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지난달 발표 수치인 8월 26일에 3154.26포인트에 비해서도 마이너스 39% 수준이죠. 쉽게 말해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에만 상해에서 수출되는 컨테이너선의 이용 가격이 40% 가까이 폭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으로 보이시는 차트에서도 분위기가 읽히겠지만, 이런 하락세는 단기적으로 나온 단 하루의 폭락이기 때문에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최근 최고점이었던 2022년 1월 7일, 즉 대유행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여기며, 실제로도 경제가 활성화되어 가던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에 상하이 운임지수 5109.06포인트에 비하면 약 62% 하락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컨테이너선 이용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이미 중국으로부터 많은 공장이 철수했고 다른 곳에서 컨테이너선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서요? 아니요, 세계적으로 수요가 떨어져서입니다. 아직 상해 항구들은 세계의 수출입을 대표할 만하다고 하는 항구 이용 수준이니까요. 자, 여기서 이런 운임 가격이 떨어지면 컨테이너선 이용을 중국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해운 산업에 먹구름이 들이우는 것은 물론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해운 산업에 대한 투자나 전망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지수를 살펴보는 데의 고려사항이지만, 본질적으로 왜 상해 항로를 이용하는 운임이 떨어지는가를 다른 여러 지표들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며, 이런 지표도 예의주시하는 지표로서 항상 기억해둬야 한다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경제 활성화에 신났던 시점 대비 충격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숫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져온 것도 있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것은, 운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던 시절에는 말 그대로 물류 공급망이 마비되었던 시절, 그래서
그래서 컨테이너선을 구하기가 애초에 너무 힘들었던 부정적인 이유가 있었던 시절이 가격이 너무 높았던 것이고, 지금은 그 물류 공급망 문제가 해결돼 가면서 조금 가격이 떨어진 것도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것도 조금은 포함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세계 경제 분위기를 볼 때 살피는 지표 중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가 있는데, 이는 세계 경제 수요가 높으면 오르는 지수이지만 최근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를 봐도 세계 경제 침체는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아닌가 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앞서 본 내용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류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일부 포함해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에 분명히 참고할 만한 물류 지표라는 것이죠.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있는 후원자분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유나님, 이준님 감사드립니다.